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터디에서 행정학과 경찰학 전임을 맡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엑스터디에서 72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대비해서 진도별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3월 16일부터 행정학 2순환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모의고사 본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제가 그날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순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 행정학 시험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 뵙는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의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 조금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정을 보면 저희 이순환이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월화목금 총 9회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모의고사 보면 통계표를 작성을 해서 카페에 올려드려요. 그걸 보면서 내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일 테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보면서 진도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 점수가 잘 나오다가 등수가 높다가 어느 순간 어느 파트에서 갑자기 훅 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시험장에 갈 때는 그 부분도 다 채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면 항상 실수하죠. 근데 실수하는 거는 평소에 그런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장에서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평소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그 실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장에서 할 실수를 미리 발견을 해서 시험장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모의고사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모의고사는 저희가 실시하는 시간에 모두 한꺼번에 모두 모여서 모의고사를 실전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럼 우리 경찰 간부 행정학 시험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분들,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행정학 문제 분석을 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총론이나 정책학 조직론에서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최근 8년이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경관 출제 비중을 보면 총론 정책학이 2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직론까지 하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문제들이 이 세 파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파트겠죠. 뭐 전자화 정보, 행정 한류, 지방자치 같은 문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문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출제도 올해가는 2021년 경찰간부 후보생 70기 행정학 문제랑 올해 이제 21년 경정 승진 문제를 봐도 거의 비슷한 추세임을 알 수 있어요. 단지 조금 틀려진 부분은 뭐냐 하면, 정책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조직론 부분, 그러니까 정책학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면서 요 파트가 조금 더 나와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친구들 공부할 때 활류, 지방자치론 버리고 공부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면은 5%, 그러니까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나 행정활류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거는 한 두 문제 정도 되니까 두 문제 버리고 95점 맞겠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맞는 방법론인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그런 체계를 잡고 그 체계를 잡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사회과학 공부 방법론의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으나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70개 시험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이죠. 일단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쉬워졌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트렌드일지 아니면 패션일지, 한 번의 패션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행정학이 72기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요. 선택 과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뭐 박스 문제를 많이 내서 실력이 아닌 암기에 대한 그 부담을 준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내기가 출제자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약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수험생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행정학이 쉬워진다는 거는 어차피 뭐 다른 친구도 다 쉬워요. 그럼 행정학의 목표 점수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학의 목표 점수를 높이려면 공부를 적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대신에 공부할 때 예전처럼 지엽적인 거를 많이 파고든다거나 아니면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이런 범위를 확장시킨다거나 이런 게 공부 방법으로서 뭐 유효하기 힘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어렵게 내는, 개념을 꼬아내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면, 우리가 1순환 때 경과목 경정시험 기출문제, 행정학 기출문제를 저희가 진도별로 문제를 한 600문제 정도 되는 거에서 400문제 뽑아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왜냐하면 뭐 수험가에서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만, 시험의 알파 오메가, 시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이라고 해요. 기출 중에서도 우리 경찰 기출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순환 때 그거를 문제 풀어봄으로써 레퍼런스를 잡는 거죠. 기준. 우리의 기준은 그 시험이고, 그 시험의 문제 유형이나 출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일선에서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거예요. 외연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올해 2021년 경영진 승진시험을 봤잖아요. 그 승진시험 본 문제를 가능하면 원문대로 최대한 한 40문제를 거의 다 넣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 넣은 것 같아요. 40문제에서 넣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출된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7급 문제랑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사 기출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너무 벗어나는 문제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로 가능하면 원문으로 문제를 모의고사 9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 수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학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죠. 행정학은 뭘까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은 뭐예요? 사회 현상들이나 사회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유형화해서 이론화하는 것들이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은 역사적이고 맥락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합리성에서 배우는 칼 마나임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합리성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튼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사고의 존재 구속성.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논변하는 것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존재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존재는 뭐예요?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기 렉스의 이정훈이라는 존재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왔던 그 이정훈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사고를 구속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맥락적이고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려운 말인데 좀 미안해요.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사회과학 공부함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론 사이에서 논의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한 이후에 그 개념이 확장되거나 그 개념을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게 개념의 정확한 숙지고요. 두 번째, 비교와 대조를 통한 문제의 접근인데, 사회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교와 대조거든요.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들, 그 개념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들을 나열하는 거죠. 이건 이런데 반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런 게 좋은 글쓰기라고들 해요.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최소한. 여튼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문제 낼 때 예를 들어서 NPM과 NG나 MPS를 얘기했는데, NPM은 알죠? 신공공관리론. NG는 뭔지 알죠? 뉴 거버넌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뉴 거버넌스로 얘기하고요. MPS는 신공공 서비스론이겠죠. 여튼 이런 것들 제도
개념이라, 이거는 제도라기보다 제도 이외의 뭐 체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과 대조되는 개념이나 그것과 대조되는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물론 많은 친구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기출에 뭐 어떻게 나왔고 이건 어떻게 바꿔 나온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부 방법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공부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문제에서 이런 걸 적용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봤는데 처음 보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안녕 반가워. 이따 와서 또 봐줄게. 그리고 넘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이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은 NPM을 잘하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NPM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안 잡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G나 아니면 전통적 관료제나. 여기에 이거와 비교 대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학 공부할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 수험의 일반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중고리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중고리 학습이 뭐냐면 어려운 말인데 일부러 어려운 말 한번 써봤어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미안해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한번 써봤는데 이중고리 학습이 뭐냐 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책만 보거나 단편적으로 문제집만 풀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책을 보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오늘의 진도가 있어요. 그럼 오늘의 진도만큼 책을 보고 그만큼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책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의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건 이거는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문제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바로 문제를 공부를 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잠깐 지식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붙고 내가 기본적인 행정학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고. 그러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그냥 문제를 단순히 그냥 스킵하지 말고 정답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면서 내가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책으로 돌아가서 책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 개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고리 학습을 더블루프 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교재인데 뭐 신용환 선생님 책, 저 모의고사는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의 그 목차 편제는 신용환 선생님 책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준규 선생님 책, 가장 많이 보는 두 가지 교재이죠. 그리고 이동건 선생님 책, 통합행정학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추천하니까 공부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상대적으로 모르겠어요. 상대적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설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집 받아보시면 근데 그거를 제가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설을 쓰지는 못해요. 그 정도까지의 내공은 아니라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참조하는 교재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면 모의고사를 푸시고 공부하시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 발췌할 수 있도록 그 교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호 선생님의 통합행정학을 가장 많이 참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시고 제가 행시할 때 선생님한테 계속 학습을 계속 선생님 강의를 따라가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편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방성훈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방성훈 선생님의 비타민 행정학이라는 책, 그 책을 제가 좀 많이 참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오석헌 교수님이라든가 유민병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정책학의 정정일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방문의 남궁공 교수님이라든가 인사행정의 이종수 교수님, 재무행정론의 하현석 교수님 교과서들을 갖고 여러분들의 해설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물론 내려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있으니까 편하신 시간에 내려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곧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교재들 찾아서 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꼭 제 자리 뒤에 책꽂이에 꽂혀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의고사를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왜 정답률이 낮은 문제만을 해설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덜 침해하기 위해서예요.
그 1번부터 40번까지 다 해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출근해 있는 상황에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내려와서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들은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왜 낮은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봄으로써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교류를 하기 위해서겠죠.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매체라고 하기가 너무 거창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류하는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떨려 보이나요? 여튼 많이 떨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건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서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정을 보면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저희가 행정학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제가 부족한 부분들 피드백 주시면 그거 고쳐나가면서 우리 서로 실력도 배양하고 또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순환 모의고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터디 행정학 경찰학 전임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